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차례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의 구마모토. 참혹한 재해가 발생한 지 6일째고요. 지금도 5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주민들의 피해와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큐슈 구마모토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단 구마모토 본부의 최상철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저희와 인터뷰하던 시간에도 이 진도 3, 4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네.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한 10분 전에요. 네. 네, 지진이 크게 한 5.5 정도 왔습니다. 아, 계속 되고 있군요. 예. 아하, 그럼 지금 현장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예. 크게 떨어지는 시점, 이른바 이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72시간이 지났고요. 현재 구조 예.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조 작업은 지금 현재 군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구조 작업 자체가 예.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예. 있다. 계속 여진이 지금 어젯밤에도 5.5강 그 6이 왔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에서는 그 2차, 3차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제대로 못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예. 현재 언론에서 보시기에 사망자 집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만 3명인가요? 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 2부에서는 국제 외신 보니까 46명 이렇게 나왔고요. 아, 늘었습니까? 네네. 아. 46명이라고 나왔고 또 하나를 예. 보니까요. 이 붕괴 위험을 피해서 자동차 예.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50대, 60대 여성 3명이 예.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는데 결국 한 명이 예. 사망했다고 나왔어요.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대부분 분들이 네. 저도 그렇지만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 저녁에요. 아, 네네. 아마 저녁에 한 10시부터 아침 7시, 8시까지 대부분 다 자동차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 그거는 그럼 국장님, 이 예. 무너진 집도 가옥도 있겠지만 이 예. 건물이 위험해서 차에서 지내는 건가요? 아니죠. 지진이 크게 오면은 네네. 밖에 있으면은 차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게 경로도 좀 덜하지만요. 네네. 집 안에 있으면 건물 안에 있으면 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예 밖에 나가 있는 때까지. 거군요. 네네. 예. 아, 아예 그 건물이 없는 곳에 넓은 주차장에서 이제 차 안에서 대부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혹시 좀 지진이 계속될 때는 차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수칙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수칙 나와 있다기보다도요. 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일종의 경험칙 같은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피난소에서 네. 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모든 사람들이 500명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따가 지진이 확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거의 상황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는 게 아. 제일 편하다고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안에 너무 예. 오랜 시간 가만히 있으면 아까 이 사망 여성 경우처럼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있네요. 자, 이 밖에도요. 여진이 한창이던 이 구마모토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출생했다고요? 예, 그렇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네. 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2차 피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예. 끊겨 있고 도로는 통제돼서 이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 자, 지금 식수와 생필품 조달에 좀 문제 심각하겠네요. 아직 식수는요. 네. 이제 슈퍼마켓이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데요. 아, 네네.
식수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박스씩이라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네. 이제 시내 쪽에는 아직 물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내에 있는 모든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모든 가게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부 그렇다고 주민들은 보죠. 네,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들려오는데, 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떠났습니까? 아마 그 다른 지역에 친인척이 있는 분들은 네네. 대부분 갔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 회사가 다 이제 쉬잖아요. 네. 쉬니까 인근에 있는 친인척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글로 갔을 겁니다. 아, 빠져나갈 수 있는 예. 분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을 것이다. 자, 예. 지금 뭐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어제 지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봤더니 더 강한 예. 지진이 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본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네. 지금 엊그저께 온 게 7.3도 엄청 컸는데 네. 지금 말하는 게 7.4, 5 정도 온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보통 7.34가 넘어가면 웬만한 건물들은 지금 벌써 여진이 한 500번 네. 더 있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7.45가 와버리면은 엄청난 큰 재앙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자, 국장님, 예. 저희가 또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진행 상황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지에서 민단 사무국장 최상철 씨와 이야기 나눴고요. 이어서 아소산 현지 교민인 정영진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아소에 있는 정영진입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아소산과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네네. 피해는 없으신 거죠? 저희 골프장과 호텔의 피해는 이 주위에 있는 피해에 비해서는 가장 다행스럽게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인데. 예, 네네. 이 아소산에서 소규모의 화산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진과 화산 폭발로 좀 공포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 말씀은 그 화산 폭발은 있은 것은 아니고요. 네네. 작년 11달 이후에 그 아소산은 작년 11달에 큰 폭발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 3까지 경계하는 정도가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레벨 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레벨 2라는 것은 뭐 아소산 주변 2km까지만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상까지 그 하구호까지는 2km 내에서는 못 가지만 그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고 이번에 지진하고는 이번에는 네. 여보세요? 정 선생님? 네네.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네. 저희들 아소산 주변은 사실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그 구마모토 대지진이 일본 일본의 3대 성의 하나인 구마모토 성이 네네. 상당히 상징적인 성이 금방 무너지고 지금 발표로는 10년이 복구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무너진 부분에서 구마모토 시내가 개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아소산 부근이 미나미 아소라는 지역과 그 인근에 이제 아소 전체 지역, 그 아소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위치하는 지역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소산 폭발하고 간헐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기상청에서는 몇 번 그런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소산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정 선생님 계신 쪽이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좀 가 계신 분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6월 14일 첫 지진이 저녁 9시
5분 지나서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때 5도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여진밖에 안 온다는 쪽으로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좀 지나서 6월 16일 날 새벽에 1시 25분경에 이제 6도 이상 7도 가까운 강진이 구마모토 시내하고 여기 네. 아소 지역에 강진이 와서 상당히 큰 피해를 주게 됐는데 네. 지금까지 여진이 500번 이상 1도 이상 여진이 500번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마모토 성도 여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큰 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골프장에도 79명의 한국 손님이 숙박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주로 한국 손님들이 2만 명 이상 숙박을 네. 한 골프장입니다만 많이 그때 가시는군요. 79명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신속히 대피해가지고 네. 상당히 저는 일본에 온 지 28년 정도 되고 네. 후쿠시마에서도 지진을 경험했고 해서 후쿠시마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규슈에 온 지는 4년입니다만은 네. 그동안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진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부분들이 위기 부분에서 한국 분들보다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네. 일본에서 많은 경험을 한 부분이 있어서 비상 대책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네. 저희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새벽이었습니다만은 바로 1차 네. 16일 날 1차 강진이 왔을 때 대피를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79명의 인원을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시아나 항공의 협조를 받아서 그때는 구마모토 공항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서 신속하게 79명을 서울과 부산으로 바로 그날 네. 다 입국을 시키고 지금은 손님이 안 계십니다. 네, 정말 긴급하게 대처를 잘 네네. 해주셨군요. 네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아소산 현지에서 교민 정연진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인터뷰 강원, 홍성, 횡성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한 의원이죠. 황영철 의원. 자, 새누리 혁신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정 좀 부탁할게요. 지금은 홍천 행성이 아니고요. 네네. 지역구가 조정이 돼서 홍천처럼 같은 양구 인제 지역구. 더 많이 늘어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과거 지역구 이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요거 좀 정정 지금 해주셨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당내 상황 어지럽습니다만 일단 3선의 성공. 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선거 결과라서요. 그러니까요. 당 입장에서는 참 이 아픈 선거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네네. 자, 수습책을 마련하고자 일부 의원들이 혁신 모임을 결성했고 지금 황영철 의원께서 새누리 혁신 모임의 간사를 맡고 계신 거죠? 네, 저희들이 이 모임을 결성을 해서 대응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번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수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의원들끼리 지난주 일요일 날 정말 번개 모임처럼 모여서 입장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갖고 함께할 의원들끼리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이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형무라는 가칭도 만들어내고요. 앞으로 이제 이 모임을 지속해서 해 나가자 이런 의견까지도 이제 모으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결성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새혁모. 그럼 이 새혁모 혁신 모임의 입장이 지금 원유철 비대위에 반대한다는 거죠? 네, 저희들은 이번 이제 총선의 책임을 져야 될 지도부 중에 한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새누리당이 반성하고 쇄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면모를 일신하고 당의 개혁과 쇄신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새로운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장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 원유철 대표께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네. 저희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이제 수용한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로 네. 저희도 아까 처음에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새형모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자, 네네. 그런데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와 면담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유철 대표가 대표 권한대행, 직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네. 그 역할로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인물이 맡게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2일로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추인을 받기 위한 전국위원회도 전면 취소하라라고 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총선 민심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당선자 총회를 열어달라 이 세 가지의 요구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은 나왔습니다만 곧 이어서 원유철 대표가 22일 전국위원회는 소집하지 않겠다.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들로 저희들 입장을 이제 수용했고요. 네. 또 26일 날 당선자 총회를 열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셔서 그렇죠. 네. 예,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은 거의 다 대폭 수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 면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네. 이야기가 오갔고 전체적인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졌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언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기사로 발표되는 부분 가지고 상당 부분 또 서로 이제 진정성을 좀 의심하고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죠. 네. 또 원내 대표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특정한 입장을 또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솔직히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원내 대표가 불가피하게 지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다만 우리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득을 했고요. 그 설득이 다 주요하게 관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26일에 있을 당선자 총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의결하거나 혹은 의견을 모아야 되는 날이 되겠군요. 예, 의결까지 가는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우리가 총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당의 쇄신과 개혁의 방향들에 대한 의견들이 분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원내대표 선출이라든지 비대위 구성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친박계, 비박계 또 혁신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중요한 게 대안일 테니까요. 일단 저는 이제 친박 비박의 구도를 넘어서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민심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지형에서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좀 통합의 당을 좀 통합해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저분 정도면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좀 개혁이라든지 쇄신을 좀 이뤄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분이
이번에 원내 대표나 또 우리 당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의 상당 부분 또 포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께서 네. 마음속에 지금 이런 인물 정도면 이 차기 네. 지도부로 괜찮겠다. 염두에 두신 네. 인물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적절치 않은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어떤 분이 적합할지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뭐 네. 이런 부분들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 좀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동반 네. 탈당했던 시구 의원 250여 명과 함께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요. 또 이제 네네. 인천의 안상수 당선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당에서 이 부분은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총선 결과로서 이분들이 내 거취를 국민이 결정해 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도 빨리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당이 좀 더 하나로 갈 수 있는 또 이번 이런 복당 절차 등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찢어지고 네. 비난받았던 부분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잘 또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또 이전에는 한나라당이었죠. 당이 위기 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혁신의 네.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꾸준히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항상 결과를 보면 기대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평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네네. 지금 이제 만드신 또 만들어 가고 네. 계시는 쇄신 모임이 자, 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좀 네. 새누리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하고 기대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19대를 보면은 이런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매우 미약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당의 뭐 보수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이게 준엄한 이제 네. 소명을 이제 부여받았으니까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이런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일하는 국회를 보고 네, 싶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여야를 넘어서서 우리 국회가 충실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네. 수 있는 국회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역할을 우리 새누리당 혁신 모임에서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협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내 혁신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